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긴급한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배의 왼쪽을 살짝 눌러보세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아픈가요? 둔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한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가끔씩 나타났다 사라지는 속쓰림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계신 타는 듯한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위점막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손상을 일으키는 음식이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신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이며 한국에서 17년간 진료를 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0,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일들을 목격해왔습니다. 50대, 60대 건강하던 분들이 사소한 소화불편 증상으로 제 진료실에 오셨다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점막이 마치 전쟁터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있고 나이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한 여성분이 강남역 근처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박 씨, 62세이셨습니다. 그분은 딸이 슈퍼푸드라고 말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여러 가지 베리를 섞어서 드셨다고 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특히 요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베리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장담컨대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박 씨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가끔 위가 불편할 뿐이라고요. 약간의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뿐이라고요. 심각한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제가 진찰하고 증상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분의 위점막에는 여러 군데 미란이 있었습니다. 위를 위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점액층이 여러 곳에서 벗겨져 있었습니다. 만성 위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궤양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이분은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몸 안에 조용한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서만 지난 18개월 동안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환자 40여명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이 특정 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위염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찾아오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이 베리를 먹으면서 그런 작은 증상들을 느끼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더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손상은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간 더부룩한 것뿐입니다. 그 다음 속쓰림이 옵니다. 그러면 타는 듯한 느낌이 더 심해집니다. 소화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특정 음식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느 날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심각한 위장질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점막은 약 5일마다 스스로 재생됩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손상이 있더라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 베리를 드셨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상의 원인을 멈춰야만 가능합니다. 염증이 영구적으로 되기 전 이 골든타임에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정확히 어떤 베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밝히겠습니다. 위장의 위험한 이유가 되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간단한 식단 변화를 사용하여 21일 이내에 이 손상을 되돌리는 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을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 있는 질환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 몇 분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7년간 가정의학과 진료를 해왔으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에 손을 얹어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살짝 눌러보세요. 아픈가요? 최근에 먹지 않았는데도 약간 더부룩한 느낌이 드나요? 이 중 하나라도 이해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매일 자신도 모르게 소화기관을 손상시키고 있는 수백만 명 중 한 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2년 넘게 사소한 위 불편감이라고 부르던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사소한. 이 단어가 저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위 점막은 마치 산에 공격당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미란이 있었습니다. 위를 보호해야 할 점액층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드시던 베리였습니다. 구기자였습니다. 안에서부터 그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던 소위 슈퍼푸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베리는 자연산입니다. 베리는 건강에 좋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자연에서 온 것이 어떻게 이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이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건강 블로그와 아침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생화학적 원리, 이 순진해 보이는 열매를 소화기관 안에서 시한폭탄으로 바꾸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기제는 솔라네솔과 아트로핀 유사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극도로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위장에 들어가면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위상과 직접 반응합니다. 위는 보통 1.5에서 3.5 사이의 pH를 유지하는데 이는 매우 산성입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소화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기자의 이 특정 알칼로이드들이 위산과 섞이면 실제로 그 산의 부식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에 연료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알칼로이드가 위의 자연적인 보호 점액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 점액은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것 없이는 위 조직이 노출됩니다.
둘째, 이 동일한 화합물들이 위의 운동성을 늦춥니다. 이것은 음식과 산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위에 머무른다는 의미입니다. 산이 한 곳에 머물면서 같은 지점을 몇 시간 동안 반복해서 태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셋째,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연구를 검토했을 때 저조차 놀랐던 부분인데, 구기자는 극도로 높은 옥살산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g당 500mg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옥살산염들은 위장의 칼슘 및 철분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결정을 형성하는데, 화학적 부식이 일어나는 동안 위벽을 물리적으로 긁어냅니다. 손상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식중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염증입니다. 매일 밤 몸이 치유하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이 열매를 계속 먹으면 따라잡을 수 없는 만성적이고 누적되는 손상입니다. 위 내벽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약 3일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면 그 재생이 불완전해집니다. 흉터 조직이 형성됩니다. 보호점액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는 위궤양과 심지어 위암의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질환입니다. 박 여사님은 정확히 30g의 말린 구기자를 매일 아침채 넣어 드셨습니다. 단지 2큰술입니다. 24개월 동안.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위에 12개의 별도 밀한 부위가 있었습니다. 보호 내벽이 벗겨진 곳이 12곳이었습니다. 식사 후 자결감은 자신의 나이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씩 느끼는 메스꺼움은 단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열매가 자신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매와 연결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열매를 삼키는 순간 위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17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저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제 눈으로 직접 손상을 봤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소화 시스템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열매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을 극도로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해하게 들리시죠? 대부분의 건강 웹사이트들이 이 화합물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엘라그산이 위장에 들어가면 pH가 1에서 3 사이인 위산과 즉시 반응합니다. 그것은 배터리 산과 유사한 극도로 산성입니다. 이 화학 반응은 위 내벽에 대해 미세한 사포처럼 작용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위는 점액층으로 보호됩니다. 약 1mm 두께의 보호 담요라고 생각하세요. 이 담요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소화하는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엘라그산이 위산과 상호작용하면 친지질성 분자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지방을 녹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호점액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이제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이 분자들은 말 그대로 보호장벽에 구멍을 녹입니다. 한 번에 모두가 아닙니다. 오늘 밤 응급실로 보낼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마다 날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이 열매 한 줌을 드십니다. 6시간 후에 건강한 간식으로 더 드십니다. 매번 더 미세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점액층은 점점 더 얇아집니다. 타임라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위 점액층은
3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를 매일 섭취하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손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섭취한 지 단 2주 후 평균 점액 두께가 40% 감소합니다. 6주 후에는 위벽의 일부 영역이 완전히 노출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음식을 소화해야 하는 위산이 대신 자신의 위 조직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란성 위염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아직 완전한 궤양은 아니지만 시작 단계입니다. 식사 후 약 2시간 후에 자결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상복부에 둔한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식사 직후에도 배고픈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더 나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내벽이 손상되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들이 위벽 조직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이 입자들을 외부 침입자로 감지합니다. 공격하기 위해 염증 세포를 보냅니다. 이것은 만성 저등급 염증을 유발합니다. 열이나 명백한 질병을 일으키는 종류가 아닙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천천히 장 건강을 파괴하는 조용한 종류입니다. 이 염증은 퍼집니다.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보호 메커니즘이 그곳에 존재하고 손상을 받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장 투과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화관 내부에 머물러야 할 음식물 입자들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이때부터 환자들은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음식 과민증을 겪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병원에 오셔서 갑자기 유제품, 계란, 밀가루를 소화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가 생긴 줄 아셨던 겁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위점막 전체가 날고기처럼 보였습니다. 새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미란들이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어봤더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베리를 한 그릇씩 드셨다고요. 8개월간 매일 섭취한 결과 심각한 미란성 위염과 초기 단계 십이지장염이 생긴 것입니다. 소장도 염증이 생겼습니다. 손상이 너무 심해서 베리를 완전히 끊은 후에도 치유되는데 11주간의 엄격한 식이요법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11주간의 고통이었습니다. 생화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임상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이 베리는 건강식품 마케팅 캠페인 뒤에 숨어서 한국과 전 세계에서 조용히 위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부분이 여러분을 가장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괴 메커니즘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일단 이해하고 나면 다시는 이 베리를 입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화관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베리를 먹으면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재앙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베리에는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이 극도로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어디서나 항산화제로, 기적의 분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위장에 들어가 위상과 만나면 화학적 변형을 겪습니다. 산화된 대사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것을 더러운 물에 넣으면 오염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산화된 대사물질들은 공격적입니다. 위의 점액층에 직접 달라붙습니다. 점액층은 보호막입니다. 위산이 위 조직을 소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얇은 젤 코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위가 스스로를 소화해버립니다. 베리에서 나온 산화 화합물들은 이 점액층에 미세한 구멍들을 만듭니다. 갑자기 수백 개의 작은 구멍이 생긴 우비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위산이 새어나와 생사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베리에는 또한 과당과 소르비톨이 높은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발효 가능한 당입니다. 소장에 도달하면 해로운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백질 분해 박테리아의 과증식을 일으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단백질을 분해해야 하는 효소를 생성하지만 구별하지 않습니다. 장벽의 단백질 구조 자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장세포 사이에 밀착 연접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장투가성 증가라고 합니다. 장누수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장벽이 두 방향에서 손상됩니다. 위쪽에서는 위점액이 손상되고 아래쪽에서는 장밀착 연접이 열립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들, 박테리아 독소들, 염증 분자들이 혈류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 외부 침입자들을 감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입자들이 날마다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 반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성전신 염증이 됩니다. 3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환자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과 원인 모를 관절통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베리를 한 그릇씩 드셨다고 합니다. 진찰했더니 복부에 눈에 보이는 팽창이 있었습니다. 염증 지표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의 4배였습니다. 즉시 베리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장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6주 만에 관절통이 70% 감소했습니다. 2개월 만에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관절염이 생긴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그냥 포기하는 줄 알았다고요. 몸이 아니었습니다. 베리였습니다. 이해해야 할 정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높은 농도의 엘라그산이 점액 글리코실전 2효소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점액층을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제되면 위가 보호막을 충분히 빠르게 복구할 수 없습니다. 손상이 복구보다 빠르게 축적됩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미란이 심해집니다. 먼저 위염이 생기고 잠재적으로 궤양이 생깁니다. 소르비톨은 장에서 삼투압을 생성합니다. 장으로 물을 끌어들여 일부 사람들에게 묽은 변과 설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로운 박테리아가 번성하고 유익한 박테리아가 고군분투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장내 세균 불균형 쪽으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장벽을 치유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문서화된 생화학입니다. 문제는 이 메커니즘들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점액층이 얇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밀착 연접이 열리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묵의 파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이 베리를 정기적으로 드셨다면 이 과정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이 베리가 소화 시스템에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작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장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과정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고통의 세월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리를 먹으면 옥살산이라는 특정 화합물을 위장에 넣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옥살산은 식물이 먹히지 않기 위해 개발한 천연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베리는 소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리는 저항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장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 베리를 삼킨 후 처음 10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살산은 즉시 소화관의 칼슘 이온과 결합합니다. 이것은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날카롭고 바늘 같은 결정을 만듭니다. 수천 개의 미세한 유리 파편이 위와 장 안에 형성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결정들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거칠습니다. 그리고 소화 시스템이 음식을 이동시키기 위해 수축할 때마다 장 내벽을 보호하는 섬세한 점막을 긁어냅니다. 그러나 손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위험해집니다. 위는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정상적으로 장 내벽은 방패처럼 작용하는 두꺼운 점액층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은 이 방패를 뚫습니다. 미세한 찢어짐을 만듭니다. 이러한 찢어짐이 생기면 음식을 소화해야 하는 염산이 이제 위 조직 자체를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즉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마다, 날마다, 달마다 일어나는 느리고 조용한 침식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위점막의 만성미세 외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소화 시스템의 보호 장벽을 천천히 긁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도록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 후 약간의 자결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아침 스무디에 이 베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위내벽은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위벽 전체에 수십 개의 작은 미란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점액층은 여러 부위에서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얇아졌습니다. 그녀는 위궤양 초기 단계에 있었고 전혀 몰랐습니다. 6개월만 더 계속했다면 출혈성 궤양이 생겼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천공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벽에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입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이 영원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교활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리에는 또한 높은 수준의 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체는 과당을 포도당과 다르게 처리합니다. 과당은 거의 전적으로 간에서 대사되지만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장에서 잘못된 종류의 박테리아를 먹입니다. 특히 황화수소가스를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가스는 장세포에 독성이 있습니다. 장장벽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을 손상시킵니다. 이제 양면 공격이 있습니다. 옥살산 결정은 위 내벽을 위에서 아래로 물리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과당은
내부에서 장장벽을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박테리아를 먹이고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포위 공격을 받고 있으며 가끔 팽만감이나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돌리는 가벼운 불편함만 느낍니다. 이것이 만드는 염증은 전신적입니다. 장장벽이 손상되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와 박테리아 독소가 혈류로 누출됩니다. 면역체계는 이러한 외부 침입자를 감지하고 염증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리를 계속 먹는 한 장벽이 계속 깨져 있기 때문에 침입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것을 만성 저급염증이라고 하며 소화와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수십 가지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과정을 중단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위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생화학적 악몽을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여기서 멈추는 부분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이 베리를 먹으면 3가지 특정 화합물이 소화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옥살산입니다. 두 번째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분자 계열입니다. 세 번째는 높은 농도의 과당입니다. 각각 따로 있으면 건강한 장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리에서 발견되는 양으로 함께 있으면 제가 삼중부식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위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필요합니다. 위 내벽에는 이 산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점액층이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우비처럼 생각하십시오. 이 베리가 위에 들어가면 옥살산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보호점액층에 칼슘과 마그네슘과 결합합니다. 말 그대로 위 내벽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미네랄을 벗겨냅니다. 동시에 베리에 어두운 색을 주는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은 특정 방식으로 위산과 반응합니다. 위의 환경인 pH 선의 이하의 산성 조건에서 이러한 안토시아닌은 다른 분자 구조로 변형됩니다. 자극물이 됩니다. 서울연세대학교 의료원의 과학연구는 정확히 이 변형을 기록했습니다. 연구팀은 위 pH 수준에서 안토시아닌이 섭취 후 90분 이내에 염증 표지자를 340% 증가시키는 화합물로 전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이 베리의 높은 과당 함량은 3번째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당은 소장에서 흡수되지만 이러한 다른 화합물과 함께 다량 섭취하면 발효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가스와 단쇠, 알데히드가 생성됩니다. 이 알데히드는 장벽을 구성하는 세포의 독성을 일으킵니다. 장세포 사이의 밀착 연접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이 장누수 증후군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저에게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상복부 자결감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1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베리를 한 그릇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진찰과 위산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했을 때 점액층이 완전히 사라진 부위에서 위산이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내시경 영상에는 위 점막 전체에 붉고 염증이 생긴 부위들이 보였습니다. 출혈성 궤양이 생기기 3개월 전 상태였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이 얼마나 서서히 진행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가 망가진 상태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매주 조금씩 보호막이 얇아집니다. 염증이 쌓입니다.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집니다. 염증이 생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장내 세균 불균형이라고 하며 이는 몸 전체에 걸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면역체계의 70%가 장 점막에 있습니다. 그 점막이 손상되면 면역체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공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를 매일 먹던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음식 과민증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먹어왔던 음식들이 갑자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손상된 장이 더 이상 영양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정확한 파괴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주에서 4주 사이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식후에 약간의 팽만감이 있을 수 있지만 무시합니다. 5주에서 12주 사이에는 특히 밤에 위산 역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산제를 복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제로 몸에 필요한 위산을 줄여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만성염증이 자리 잡습니다. 식사 후 피곤함을 느낍니다. 배변 활동이 불규칙해집니다.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손상이 구조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장 점막이 손상되었습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나 비타민 B 실리 수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목격한 숨겨진 파괴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이 베리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식품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베리가 위점막을 파괴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수년간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베리를 먹으면 몇 분 안에 윗속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베리에는 옥살산과 탄닌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천연 성분입니다.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베리의 옥살산이 위산과 섞이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산도가 위 점막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위 점막을 보호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호막은 위벽의 실제 조직과 위산 사이에 장벽을 형성하는 점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두께가 약 2mm입니다. 베리의 옥살산은 그냥 무해하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점액층을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매 식사마다 매일매일 보호장벽을 조금씩 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베리의 탄닌은 소화기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위는 그 보호 점액층을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해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탄닌은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옥살산이 위 점막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탄닌이 몸이 손상을 복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면서 동시에 치유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씨라는 여성분이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이 베리를 드셨습니다. 식후에 배가 더부룩했고 상복부에 둔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급히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염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박 씨에게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17년 경력의 저조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위 점막에 여러 부위의 미란이 보였습니다.
아직 궤양은 아니었지만 궤양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점액층이 눈에 띄게 얇아지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부위에서는 밑에 조직이 노출되어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마 6개월 후면 출혈성 궤양이 생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위가 예민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면 먹는 모든 음식이 문제가 됩니다. 전에는 문제없던 음식이 갑자기 통증을 일으킵니다. 매운 음식은 심하게 타는 듯합니다. 커피는 상처에 산을 붓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흰 쌀밥도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가 정상적인 소화 과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염증도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위 점막이 손상되면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과 위산이 절대 도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은 이렇게 새어나간 물질들을 침입자로 보고 백혈구를 보내 공격합니다. 이것은 식도에서 장까지 전체 소화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세부 사항입니다. 이 손상은 천천히 축적됩니다. 베리 한 알 먹고 나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섭취한 지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누적된 손상이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위가 지속적인 공격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옥살사는 또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소화기관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결합하여 이러한 필수 영양소를 신체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뼈, 혈액 및 전반적인 활력을 약화시키는 영양 결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미네랄 흡수 능력을 잃을 여유가 가장 없는데 이 베리는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 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해 왔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위의 베리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단계를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17년 동안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라야 하는 의학적 지침입니다. 첫째, 즉각적인 제거입니다. 내일부터 집에서 모든 베리 보충제, 베리 파우더, 농축 베리 제품을 제거하십시오. 즉시 버리십시오.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며 병을 다 쓰지 마십시오. 위 점막은 여러분이 지출한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소량으로 먹는 신선한 베리는 다르지만 농축되었거나 건강 보충제로 매일 섭취하는 것은 지금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가 침식을 예방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둘째,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위의 보호 점액층을 직접 재건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의 중간 크기의 찐 고구마 1개를 드십시오. 구운 것이 아니라 찐 것입니다. 찐 고구마의 특정 다당류가 위를 코팅하고 몇 시간 내에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20분 후에 따뜻한 양배추 물 1컵을 마십니다. 양배추 잎이 3장을 물 2컵에 넣고 11~15분간 끓인 다음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십니다. 이것은 비타민 U를 함유하고 있으며 의학 연구에 따르면 어떤 약물보다 빠르게 위 점막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셋째, 타이밍 규칙입니다.
기상 후 최소 4시간 동안은 산성 또는 매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위산은 아침에 가장 농축되어 있으며 이때 손상된 부위가 가장 취약합니다. 전고 이전에는 커피, 감귤류, 토마토, 식초를 먹지 마십시오. 4시간 후 위는 이러한 음식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 점액을 생성합니다. 이 간단한 타이밍 변경만으로도 강남과 송파 지역의 제 환자들에게서 수많은 위궤양 사례를 예방했습니다. 넷째, 단백질 요구 사항입니다. 위 점막은 3일마다 스스로 재건되며 이를 위해서는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매일 정확히 50g의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즉,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손바닥 크기의 생선찜 1조각, 저녁에 연두부 반 모를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아닙니다. 단백질 바가 아닙니다. 손상된 위가 실제로 흡수하고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음식 단백질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금지사항입니다. 공복에 항염증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스피린이나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리 보충제보다 더 빠르게 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면 고구마를 먹고 30분을 기다린 후에만 복용하십시오. 이 타이밍 변경에 대해 처방의사와 즉시 상담하십시오. 이제 9개월 전에 제 병원에 오신 서대문구의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노화를 예방한다고 해서 3년 동안 농축베리 보충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결감, 식사 후 팽만감, 검은색 변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는 위 출혈을 나타냅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 점막 전체에 여러 개의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3주 이내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8주 이내에 추정 내시경 검사에서 미란이 완전히 치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0세이며 통증이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 모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는 이 영상을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이웃에게 즉시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원인 불명의 위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일 베리 보충제를 복용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수분 안에 이 영상을 공유하여 그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 말을 입력하십시오. 오늘 제 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말을 입력하면 내일 아침부터 이 프로토콜을 따르겠다는 심리적 약속을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충제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단에서 이 베리를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증상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숨겨진 식품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시고 원인 불명의 소화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